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으로 높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노후 대비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5억점, 7억점, 또 한 10억점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11월 26일자 세계일보에 좀 흥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적정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최소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현실은 어떤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전국의 20대에서 79세까지 남녀 3,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적정생활비로는 369만원, 또 최소생활비로는 251만원, 현실적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으로는 212만원으로 적정생활비의 57.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소생활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의식주 해결 정도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말합니다. 적정생활비는 그 외에 여가활동, 취미활동, 여행, 의료 이런 게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 해가지고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가 52.5%로 가장 많고요. 20대 4.7%, 30대 9.3%, 40대 11.1%, 50대 14.3%, 60대 7.7%, 평균이 45세입니다. 대부분 홍동심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50대 이상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지금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후 경제적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60세 정도라고 했을 때 앞으로 20년 더 산다고 가정하면은 한 달에 369만원을 적정 생활비로 계산해서 연 4,428만원이 되고 이것을 20년 곱하면은 8억 8,560만원, 단순 현금으로 물가 상승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더라도 이 정도 나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9억에 가까운 돈이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나 교사나 군인이나 이런 공직 직업에 종사했던 분이 아니면은 이 정도 연금을 받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9억 정도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상위 10% 정도 안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적정생활비 369만원을 조달하기 위한 현실적인 나머지 방법 하나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방법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녀에게 집이나 땅 하나쯤 꼭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집의 노후화에 따른 집값 하락, 가치평가에 따라서 적정생활비 369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 1980년에는 노인 주 수입이 자녀에게서 나오는 비율이 72%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이게 14%로 뚝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자녀에게서 이 생활비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회 시스템상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60대 이상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적정생활비는 고사하고 최소생활비라도 원활하게 조달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변수가 몇 개 더 있습니다. 80세까지 지금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는 80세 이상 더 오래 살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실제로 100세 이상 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질병과 싸워야 되는 이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커지게 되는 이런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노후 적정 생활비 369만 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금융자산 아니면은 연금 수입, 뭐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다 포함해서 연금 수입,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자녀로부터 이 노후 생활비를 주로 얻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 노후 대비 적정 생활비 이 지표 오늘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최근에 사람을 소개하는 컨텐츠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이 상담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해보면은 360만원 매월 이 80세 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설문조사는 참고로만 하시라고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 3가지 정도만 명심하시면은 노후에 노인 빈곤 문제는 이 피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노인 자살 문제도 노인 빈곤 문제하고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저는 관계라고 봅니다. 결국 노인 자살률이 올라가는 것도 노인 빈곤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 리스크 문제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드렸는데요. 오늘도 제가 이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산청에 살고 계신 분인데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고 주위에 상당한 부동산도 소유하고 계시고 또 금융자산도 상당히 탄탄하게 이렇게 준비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 의해서 모든 기반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 그런 경우입니다. 아들이 특별한 직업도 없이 사업한답시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이 자금을 요청할 때마다 아들 요구에 거절하지 못한 거,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대출까지 해가면서 이 마치 깨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해서 이 자금을 대준 결과 상당히 빈곤해졌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지셨는데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갖고 있는 부동산이 쉽게 정리가 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또 주위에 여러 어르신들 만나 뵙고 말씀 들어보면은 갖고 있는 집이나 또 전답 같은 것을 자녀에게 꼭 물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사업 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서포트를 자녀와 함께 늙어가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하는 게 우리 부모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꼽는 자녀 리스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입니다. 50대 지나고 60대, 70대가 넘어서면은 몸도 정신도 여기저기 문제가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래에도 제가 알고 지내는 어르신에게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 수술을 한다고 돈을 정말 목돈 큰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가 봅니다. 한 1억 이상 들어간 것 같는데요. 이 암에 걸리게 되면은 어떤 약인지 모르겠지만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이런 약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거기에다가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입원을 해 있으니까 이 입원비하고 해서 이 경제적인 부담이 한꺼번에 이렇게 높아져서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이 금융 자산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이 건강 리스크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활동을 못하게 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노후의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급기야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자녀 리스크와 더불어서 두 번째 이 건강 리스크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것은 홍동심 TV에서만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과 상담을 이렇게 전화로 하다 보면은 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젊어서 한때 돈도 많이 모으고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또 젊어서 뿐만 아니라 이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정을 잘못 써서 또 사기를 당해서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자녀 리스크 못지않게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만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너무 믿어서 또 가족을 너무 믿어서 보증을 써달라 했을 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또 사업 자금 투자를 요구했을 때 이 가족이라서 또 친구라서 또 과거에 은혜를 입은 그런 입장이라서 야박하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응했다가 큰 낭패를 본 그런 경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노후의 적정생활비, 최저생활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큰 집을 소유하고 금융자산으로 7억, 10억을 갖고 있고 연금으로 월 400, 500을 받고 또 큰 리스크를 대비해서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불안정할까요? 오히려 과거에 더 가난했지만 심리적으로 더 안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금도 없었고 보험도 없었고 큰 자산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예, 그래도 얼마든지 이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물론 젊어서 잘 준비하셔서 연금도 가지고 계시고 또 자산도 크게 이루시고 노후가 걱정 없으신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연금도 없고 보험도 없고 주택도 없고 농지도 없고 금융자산도 없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분들도 틀림없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기들은 제가 손으로 다 만든 악기들인데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산에서 흙을 캐와서 이 수비에서 손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원가는 거의 이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오카리나를 만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에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정도 이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 벌면 어떻습니까? 100만 원 벌면 어떻습니까? 또 200만 원 벌면은 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후 대비 적정 생활비 369만 원은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과 지방 소도시에 사는 사람이 다를 수 있고 지방 소도시에 사는 사람과 변방 시골에 사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서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50만 원 벌든지 100만 원을 벌든지 그 범위 안에서 만족하면서 산다면은 그것이 참다운 노후 대비 적정 생활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